안녕하세요, 쭈누맘입니다. You two are friends. I am one. I'm a dragon friend. You are happy, but I'm lonely. You are happy, but I'm lonely.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니까 좋죠. 네, 제가 쭈누맘의 몰라방 이 영어 스토리, 쭈누 영어 진행기를 1부, 2부, 3부, 4부 기간을 보니까 거의 한 달에 1부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월에 그 4부까지 하고 연말에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항상 핑계 같겠지만 정말 많이 바빴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이 준비를 못했고요. 대신에 제가 원래 그냥 갖고 있던 거, 우리 4부 내내 그렇게 했잖아요. 조금 더 준비하고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원래 했던 대로 하게 됐습니다. 같이 지난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영상 편집에서 마지막 부분, 우리 2차 성징을 거치는 슈초딩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육아에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상, 블로그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열어놨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벤 초등 영어 준비하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요. 자, 보시면 우리 쭈누가 여기 6살 때예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13살. 사실은 이 사진도, 성장한 사진도 올해 초에 찍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180 거의 다 됐거든요. 저 때는 아마 175인가? 4? 좀 안 됐을 때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같이 편집하면서 정말 많이 컸구나. 근데 이 커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그 고난도 있었고요. 아이랑 저랑 남이 보기에는 항상 재밌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 같은 아이. 그리고 감성도 풍부하고 엄마 많이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아이. 이렇게 보이시지만 그러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도 많은 그 내면에 전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그러다 안 되면 저한테 도움도 청해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순 없잖아요. 제가 준비한 걸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제 이 5부까지 끝나면요. 다음부터는 장황하게 하지 않고 제가 여기 인스타그램 얼굴 가리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스노우 같은 그런 버전이 있어서 제가 이제부터는 아무 때나 진짜 몰라방답게 갑자기 방송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육아 팁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진짜 수시로 알려드리려고 이제 생각 중이에요. 그때는 이제 한글, 그 다음에 대화법,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해 드릴 거고 아이한테 좋은 책 읽었던 거 그리고 제가 육아서적에서 잘 육아서적 안 읽는 사람이거든요. 남의 육아 비법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아이는 내가 알고 키운다 이런 사람이지만 그 와중에 제가 감명받았던 육아 비법을 저의 머리에 좀 심어주셨던 그런 책들 소개도 좀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너무 긴 텀이 아니라 수시로 1시간을 못 채우든 넘어가든 제가 이렇게 만나 뵈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업로드는 꼭 재방송하고 유튜브에는 꼭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뭐였냐면 가족에게 카톡으로 아이가 일부러 문장을 저랑 같이 준비해서 보내면 할머니가 듣고 땡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저희가 끝났어요. 기억하신가요?
네, 사부까지 보신 분들 또는 유튜브 보신 분들은 기억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쭈누가 2차 성징으로 변성기가 시작돼서 아마 그 전에 예뻤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못 들어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막 쇳소리가 나고 또 뭉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기 걸리고 코가 막혀도 발음이 안 되고 목이 쉬어도 발음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도 살짝 목이 맛이 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변성기를 맞은 아이가 발음이 뭉개지고 그 다음에 교재는 또 어려워지고 예전에는 노래로만 한 것 같고 재밌게 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은 어떤 도서는 문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리딩,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이렇게 긴 문장을 이해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때일수록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자, 짚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제가 초등 저학년 때 아이가 영어를 싹 다 까먹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오히려 레벨을 다운시켜서 아이랑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부터 다시 걸어가기로 했다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또 슬럼프기가 왔어요. 사실은 목소리가 안 좋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신경 쓰는 거, 목소리에 대한 신경 쓰는 거, 그리고 몸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나누는 대화에서도 조금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나무라거나 너 왜 이렇게 이상해졌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정말 아이는 이상해져요. 저도 몇 번 그런 얘기를 처음에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아이한테 역시 사과하고 대화하고 너의 요즘의 고민이 뭐니?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또 그리고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고민이 뭐니?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나아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좀 보실게요. Ah, Gyachon chicken. Ah, Dad, I know. He was in the egg for so long, so he must be so big. I am sure he will become a proper-looking duck. Normal-looking. The ugly duckling looked like big, brave, ugly, and strange-looking. True or false? Number 1. Mother duck did not remember the seventh egg.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아이가 하면서 알 것 같은 그런 말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리딩을 하지만 사실은 이때 쭈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으로 보면 모르시겠지만 아이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때 굉장히 힘들었고 왜 힘들었냐면 이게 지금 문학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교재가 너무 좋아서 이게 몇 세에 하는 교재인지 모르고 아이랑 잘 맞춰가면서 해보려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는 그런 문학 교재더라고요. 그것을 후에 알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하나 그냥 알아가자. 옛날에 도서를 한번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제가 또 이 화상영어의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서 상담을 했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팁을 전해드리는 사람이지만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저도 상담을 수시로 요청을 해요. 그때 어떤 얘기를 제가 힌트를 받았냐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신 건 아닌데요.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쭈누가 벤이 영어를 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이가 너무 집중해서 한 줄 한 줄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못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많이 틀려도 괜찮고 그날 리딩을 잘 못해도 괜찮고 다 좋으니까 이 문학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 숲을 보게 하라. 전체적인 리딩에 그러니까 맥을 잡게 해주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영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엄마랑 아이들은 아마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왜? 단어는 많이 알아야 되지. 문장은 길어지지. 발음은 좀 옛날처럼 유창하게 예쁘게 하고 싶지.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만 변화돼도 힘든 게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언어, 제2 외국어인데 그것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되지? 내가 어디다 중심을 두고 아이랑 이걸 해야지 예전처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 버렸어요. 다 어떻게 버렸냐면 완벽하게 하지 말자. 발음 틀려도 괜찮다.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할 때 네가 못 알아듣고 많이 틀려서 창피해하지 말아라. 그 전보다 많이 틀려도 되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 문학 속에 나오는 스토리가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어를 읽었을 때 어떤 스토리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만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도서를 읽었을 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영어 도서도 마찬가지로 너가 예습을 하면서 완벽하게 문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엄마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보자. 이 도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다 알고 지나가기 힘든 도서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아이를 조금 더, 그러니까 쭈누는 쭈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엄마 알았어요. 내가 오늘 예습을 스토리를 알고 갈게요. 저도 아이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아니하고 체크할 때 질문하듯이 이 단어가 뭐야? 너 이 문장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스토리니? 우리가 물론 여기 오늘 문학에서 이게 스토리가 길거든요. 수업이 한 4, 5주 이상 갈 때도 있어요. 스토리 하나당. 인어공주라든가 뭐 구두장이 아저씨 할아버지 이야기라든가 파움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의 양인가 이런 어떤 그 명작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할 때는 한 주에 안 끝나니까 아이가 예습을 할 때 한 페이지 그날 수업 양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스토리만 알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얘가 그것을 선생님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은 다가오고 이틀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르니까 아이가 헤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틀려도 된다. 오늘 수업 때 네가 이 오늘 예습해야 될 것을 몇 번 못 읽고 들어가도 상관없다. 엄마랑 그 몇 주 하는 동안 스토리 먼저 파악을 하고 이 파움에게 왜 그만한 땅이 필요했는지, 인어공주는 왜 왕자에게 그렇게 희생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얘기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이때부터 쭈누랑 저랑 쑥 보기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냥 한글 도서 읽을 때도,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네가 그 양말을 거기다 두면 안 되는지가 아니라 너가 습관이 왜 그렇게 갖춰져야 나중에 너한테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 영어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랑 얘기를 할 땐요 항상 무엇을 비판적으로 하거나 따지고 들 때 하나 갖고 일일이 다 따지고 이야기 표현에 대해서 혼내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요. 감정 잔소리로 가고 아이도 결국에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엄마한테 혼났다. 그러고 이제 울다가 잠들고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아이가 이제 이거를 mp3로 다운받아서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너를 위해 도서를 전체 듣기를, 부분적으로 말고 전체 듣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해주겠다 해서 오디오렉 스티커로 mp3를 변환시켜서 아이가 듣고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했었어요. He entered the hut. There was a woman, a cat, and a hen. The one was very old. What are you, a duck? 자, 지금 들어보시면요. 아까 뭐 저 영상에서는 애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더 자기가 아는 척하고 막 오버해서 이러기도 하고 몸짓발짓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은 숲보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서 오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장면은요. 저랑 그 대화를 나누고 우리 그냥 스토리 이해하고 가자. 하나하나 짚어가고 틀리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저랑 컴퓨터 앞이 아닌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피아노 앞에 또는 화장실에서도 뭐 아니면 밥 먹다가도 그냥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것도 촬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다가 쭈누야, 엄마 너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촬영을 해보고 싶어 하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She asked, how wonderful. 그래서 발음하고 표현하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Poor ugly duckling, 자, 보세요. very old. What are you, a duck? She asked. How wonderful! The poor ugly duckling could not even swim in the water. She was cold and had no food to eat. A farmer looked by the lake. 아, 네. 재미있게 하는 아이들은요, 발음이 조금 좋든 안 좋든 그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들었던 것에 대한 악센트, 그리고 감정, 그 주인공의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어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는 아이들은 그냥 읽어요. 그냥 파닉스로 읽고, 글자니까 읽고, 내용은 아는데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지금 이 책을 좋아하는지, 엄마가 아무리 되게 미화시켜서 글을 써도 아이랑 엄마랑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감이 와요. 아이는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아이하고 웃어주지 않으면 아이하고 엄마가 그 스토리를 재밌게 인지하고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요. 발음 이런 것에 집착하고 문법에 집착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결과가 와요. 영어를 안 하게 되는 결과. 나중에 영어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결과. 난 이게 지겨워. 나한테 행복하지 않아. 난 이 배움이 싫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이제 만약에 사춘기를 만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은요. Farmer looked by the lake. To subscribe, bring me the animals. Her house is made. 자,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요. 쭈누가요, 아주 어릴 때요, 아기 때 책을 보지 않고, 그리고 그림을 보지 않고, 들리는 목소리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외운 걸 했든 뭘 했든 선생님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외운 걸 얘기하고 그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 영어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세미나에서도 얘기 드렸는데요. 영어의 완성은요. 보지 않고, 그림을 보지 않고, 글자를 보지 않고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연상하는 그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이 노트라든가 카멜레온 보드 같은데 왜 북마크 시켜서 제가 글자를 직접 써보게 하든가 우리나라 그 받아쓰기 하듯이 그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책을 보고 글자를 알게 됐다고 뗐다고 표현하면 안 되듯이. 그리고 그림을 보고 내가 이 상황을 이해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글을 이해한 게 아니듯이 보고 듣고 내가 쓰는 것까지 하는 게 바로 마침표거든요. 언어 교육은. 그런데 지금 이 전화기로 이렇게 했었던 그 어릴 때 그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영어를 하는데 이제 저희 쪽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갑자기 수업 도중에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화면에 있는 그 선생님이 띄워주는 영상을 보면서 했던 수업이 아닌 전화로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Her 모습이에요. house was made from the bones of dead sailors. Oh, see which leave the house made of the bones of dead sailors, and there were seasonings everywhere. The little mermaid felt very afraid. She almost laughed. Then she thought, "The prince and my soul. I must not be afraid." The little mermaid swam up to the sea witch. "I will make the magic." 자, 이게요, 인어공주예요. 내용 보시면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인어공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보니까요, 생각보다 어려운 그 표현이나 몰랐던 어휘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쭈누는 그 명작들을 읽으면서, 그 문학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저 구두장이가 어떤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요정들이 이런 선물을 줬는지, 파움은 큰 땅을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마지막에 쓰러져서 죽었을 때 그 사람한테 필요했던 땅은 딱 자기 키만큼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키만큼인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영어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 어휘를 다 가져가진 못했지만
이 문학을 읽으면서 저랑 나눴던 이야기나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배워갔던 영어는 완벽한 문법이나 그런 아웃풋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이 성숙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까지 갑니다.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동시에 섀도우 리딩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읽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기하고. But we studied this 141. Read the passage. 아주 많이 침착해졌어요. 오버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고 준비한 걸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직도. He gave it all my labor has been 그런데 in vain. 태도가 달라진 He 거예요. thought he was about to stop, but he heard the Bashkir still shouting. 자, 이게 발음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아이가 재밌어서 할 땐 틀리는 발음도 그냥 강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하면 틀리더라도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고 굉장히 자신 있게 해요. 그런데 자신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걸 제가 아이를 관찰하고 이 영상을 기록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렇게 편집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전에 1부에서 4부까지 보여드렸던 게 이 위에 다 있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아이를 찍었던 것을 편집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록할 때 왜 굳이 찍은 대로 올리지 않고 영상을 편집하냐면 이것은 모두가 좋기 위해서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 엄마가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아이 그 수업에 굉장히 귀담아서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저예요. 제가 이것을 관찰하면서 사실은 이 영상 한 개 있죠. 수업 한 개분을 할 때 그 20분밖에 안 되는 수업의 내용을 저는 정말 20번, 40번도 들어요. 왜냐면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도 해야 되지만 아이가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그럼 틀려서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못 듣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크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리뷰를 포스팅을 쓰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만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다 적은 거거든요. 아이 수업을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사춘기가 돼서 자기 여드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여드름 얘기만으로도 15분을 다 써먹었어요. 수업에 거의 반 이상을. 그리고 비문학인 경제학을 배우던 날이거든요. 볼펜을 가지고 그 물가가 상승하고 하락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본문에 대한 내용,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기록할 수 있는 것은요. 아이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들어서 아이가 틀렸던 거, 그리고 잘 알아들었던 거, 칭찬할 만한 것을 제가 알아낸 것은요. 제가 아이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듣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력이 늘고 있지만 아이가 한 달 동안 또는 어떤 이 도서를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것은 정체돼 있고 어떤 것은 발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은 지속적으로 틀리고 있지만 아이가 노력해서 표현하려고 이것저것 쓰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눈치채기 위해서 일부러 이 편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러 이런 그 밑에 자막을 넣고 있어요. 제가 그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이 한 번 수업량에 대해서 그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스펠링까지, 그 단어까지. 그래야만 얘 수업을 제가 이해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검색해야 되고 얘 책도 다 파악해야 돼요. 이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저는 이 아이 이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남편이에요. 쭈누파가 어릴 때부터 아이 영어하는 걸 봤는데 남자들은 어쨌든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영어하는 진행 과정을 다 못 봐요.
중간중간 뜨문뜨문 봐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애가 너무 영어를 잘한 것 같아요. 막 목소리도 귀여웠고 웃으면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했고 너무 예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영어가 좀 뜨문뜨문한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좀 더듬는 것 같고 발음도 예전만큼 못한 것 같고 가끔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쭈는 너는 옛날 애가 더 원어민 발음 같았어라는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 거는 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실수를 해요. 아이의 옛날 모습만 기억하고 예쁜 모습만 기억하는데 아이들은요 뒤로 가서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교재를 만난 거예요. 네, 어려운 교재를 만난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어휘를 만났고요. 발음하기 힘든 정말 그 고퀄리티의 그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어휘를 만났고 단어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더 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도 칭찬을 했어요. 오케이, 준우, 굿 boy, you great 이런 칭찬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생님도 칭찬에 대한 그 표현이 조금 줄어들어요. 잘했다는 칭찬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 그 연령에 맞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나갔다 들어와서 어느 날 보니까 성장해 있는 애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렇게 된 것 같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툭툭 던져요. 너 옛날에는 이렇게 하더니 왜 그러니? 너 요즘에 목소리 왜 그러니? 변성긴 것도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니까 양쪽 다 자존심도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는 얘가 요즘에 변성기고 이러저러 해서 이런 거야. 그리고 준우한테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빠가 너를 자주 못 봤기 때문이야 하고 이해를 시켜요. 양쪽 다. 그래야만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면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생겨요. 아이는 가끔 들어와서 잔소리하고 공부하라는 아빠가 싫고 또 그리고 아빠는 예전만큼 예쁘지 않은 아이가 사춘기 때 가장 못생겼어요. 솔직히 자꾸 이렇게 여기 입 옆에 꺼뭇꺼뭇 수염도 나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듣고요. 말투도 조금 따지는 듯한 말투를 내요. 억울하니까. 그러다 보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쭈누랑 쭈누파도 많이 멀어졌었어요. 얼마나 멀어졌냐면 닿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둘이 안 나가려고 이랬었는데 이제 쭈누랑 쭈누파가 요즘에는 사이가 매우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노력하냐면요. 제가 이걸 영상을요. 일부러 아빠가 들어오는 늦은 시간에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빠가 그냥 화상영어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너 왜 그거 대답 못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아이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교재 보면서 혼잣말도 해요. 쭈누가 이런 거는 되게 잘했네. 어머. 이거 하면서 어머 얘가 이거를 그냥 얘기한 거였네. 나 본문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얘가 준비해서 얘기한 거였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빠한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영상 편집하면서 제가 마치 어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머 이랬었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쭈누파가 씻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칭찬을 해요. 그래 많이 늘었네. 제가 이거 뜻을 알고 하는 거야? 오늘은 경제학을 얘기하네? 얘가 지금 이 나이에 경제학을 배워? 그건 뭐야? 이거는 문학이야, 오빠. 이거는 비문학이야, 오빠. 얘가 요즘에 악기에 대해서 배웠어. 영어는 영어답게 배워야 되는데, 악기, 그 다음에 뭐, 재활용, 지구 온난화의 문제, 뭐 이제 노래, 수학, 이런 것들을 다, 미술까지도 영어를 배우는 게 우리나라에는 교육이 없잖아. 그런데 이 도서나 이 화상 영어에서는 그걸 지금 얘가 배우고 있는 거야. 오빠 내가 보니까 나도 힘들어, 이 영어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거를 미리 준비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얘는 힘들겠어? 진짜 얘는 응원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선생님하고 만나면 이 얘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시작된 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한 번씩 쭈누한테 너 이 리딩 너 이해했었니? 한번 읽어볼까? 하고 저는 이제 해석이 있는 책 쭈누는 해석이 없는 책을 갖고 한 줄 읽어보고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옛날에 그 동화책 같던 유아용 도서가 아니라 창작 스토리가 아니라 아 그렇게 지식이 있는 걸 읽고도 네가 다 알아듣고 있었구나. 지금 네가 읽은 게 정치, 법, 대통령, 미국의 지도자들 이런 거에 대한 건데 너는 그걸 지금 해석을 하고 있구나. 네가 경제학 그 단어를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뻐 보이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피아노 상타 오니까, 그것도 이뻐 보이고, 이제 준우가 잘하는 걸 자꾸 중간에 제가 전달을 하고, 예쁘게 얘기를 하고, 문제만 바라보면 아이가 미워 보이지만, 예쁜 걸 보기 시작하면 또 가능성을 느끼니까 자꾸만 얘한테 칭찬을 하게 돼요, 아빠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둘 사이에 많이 이어줬어요. 그래서 영어도 요즘에 아빠가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Still 거. right there. He reached the top and saw the cat. 자, 이렇게 거의 다 보셨거든요. 이 영상에 대해서는. Tried to raise him. But his feet from his head to his heels. 자, 이게 지금 다른 날이에요, 다. Ben was begging to his teacher. Okay. Please have a nice day, teacher.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무슨 Study. 간청하다라는 단어 하나를 배워도요. 기억에 남기려고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연상법. 그리고 암기, 암시 이런 거요. 암기가 아니라 암시입니다. 제가 실수했고요. 예, 암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일상어나 일상 어떤 물건이나 이런 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써먹게끔 하는 건데 아이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이게 Study. Ben was begging to his teacher. 간청하다 그걸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Okay. Please have a nice day, teacher. I am begging you.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일단 영상을 처음에 오브가 아니라 이 영상을 갖고 강의를 하겠다고 맘먹었을 때 그 분량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쭈누랑 사춘기가 접어들어서까지 화상 영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문학, 비문학을 이렇게 두루두루 접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화상 영어를 고르실 때요. 꼭 제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교재를 꼭 보셔야 돼요, 교재. 그냥 창작, 스토리텔링 이런 것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집에서 리딩으로도 충분히 세이펜이라는 어학기가 있기 때문에 듣고 발음도 교정하고 뭐 뜻을 알고 이런 거는 엄마표로도 가능하고 아이가 습관이 잡히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문학, 문학 어떤 그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엄마가 말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대화로 할 수 있는 게 교재하고 화상영어 물론 원어민이 우리 집에 상주에 있다거나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거나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얘만 가르친다거나 소수정예로 어떤 원어민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다른 아이하고 편차 없이 내 아이를 케어해 준다면 저는 아카데미나 어떤 학원을 다니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역시나 집에서의 습관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화상으로 이렇게 습관은 꾸준하게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얘가 어떤 원어민만큼이나 잘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영재 수준으로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화상영어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주별 2회 또는 3회로 6년간 저랑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아시죠? 누가 사춘기 때 말도 안 됐는데 했던 거 계속 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목표가 없는데 거기에 엄마가 시킨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진 않거든요. 그것은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홈스쿨로 잡아준 홈스쿨 습관, 리딩 습관하고 그다음에 대화했을 때 아이랑 얼마나 소통하고 감성 교류를 했느냐에 대한 결과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100% 좋은 엄마는 아니었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노력은 꼭 사과했다는 거. 그다음에 제 마음속에 정말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게 있으면 저는 메일도 보내요.
메일로도 장문의 편지도 보내고 어떨 때는 웃긴데 좀 한 조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도 지어서 아이한테 보냈어요. 사랑의 시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좀 보내서 메일에 보내면 쭈누가 저한테 또 메일로 답신을 보내요. 본인도 좀 시 같은 내용, 사랑의 고백, 그리고 사실은 자기도 미안했다라는, 오늘은 울리지 않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 선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콕콕콕 찍어서 제가 몇 개만 지금 펼쳐놨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우리 왜 요즘에 카페에서 공부 같은 거에서 전집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강의 들으셔서 한 권씩만 꺼내서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펼쳐놓고 아이랑 노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아이한테 책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책을 항상 선물이라 그랬어요. 엄마가 책 사줄게. 너 영어 책이야, 한글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쭈네야, 엄마가 선물 신청해놨어. 언제쯤 온대? 너무 신나지 않니? 막 이제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즐거워. 엄마, 문자 왔어. 오늘 택배가 온대. 뭐 이런 식으로 흥분해서 제가 얘기하면 쭈누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초인종 눌리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막 왔다고 뜯고 열고 꺼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이 되게 좋은 거라는 거, 선물 같다라는 거,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의 세이펜은 뭐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테이프, 그런 시대죠. 거기서 이제 주는 어떤 사은품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도 되게 즐거워하고, 큰 지구본이 왔다고 이렇게 작은 아기 지구본이라면서 집에 있는 것도 갖고 와서 즐거워하는 쭈누예요. 이때 애기죠, 완전히. 그리고 꺼내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쭈누는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 게 이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 한 권씩 보여주라고 조언하셨는데 또 여기 보면 쭈누맘님은 다 보여주신다. 이거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아이는 모두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아이가 그 책을 다 봤으면 흥미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는 책은 숨겨놨다 한 권씩 선물 주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맞고요. 쭈누는 조금 독특한 아이예요. 성격도, 그림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말하는 것도 좀 특이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많이 써서 가끔은 오해도 받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쭈누는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1대1로 제가 가르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쭈누가 가끔은 괴짜 이렇게 소문난 적도 있어요. 좀 괴짜 같은 아이, 좀 독특한 아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쭈누는 한 권씩 꺼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통으로 선물이다. 이때 이미 선물은 퉁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이미 통으로 18권을 다 외워버려요. 예? 그렇게 외운 다음에 또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권씩은 저랑 다 나갔어요. 똑같이 여러분하고. 절대 그 한 권씩 나가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읽는 것은 놀이였고 한 권씩 나가는 것은 엄마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전집 18권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4일, 5일? 거짓말 같지만 너무 즐겁게 들어서 18권에 대한 챈트송을 다 외워요, 저희는. 왜냐면 3개짜리 CD가 들어간 그 CD를 하루 종일 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외우고 아이도 외워서 우리는 그걸 같이 불러요. 아이만 외운다거나 엄마는 흥얼흥얼 정도라거나 이게 아니라 둘이 똑같이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합하듯이 노래도 하고, 제가 일부러 틀리면 쭈누가 잡아주고, 엄마 그거 틀렸어요, 그런 발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제가 일부러 비타민 막 이러면 엄마 그거 바이타민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잡아주고, 제가 어드벤처 막 이렇게 콩글리시 하듯이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일부러. 그래서 저는 팁으로도 엄마가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일부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일부러 틀리라고. 아이들이 잡아주게. 엄마도 틀렸네,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빈틈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요, 요 장면이요, 쭈누를 재우고 제가
이 맘스 캘린더라 그래서 그 교재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세이펜이 아니다 보니까 이 테이프를 듣는다고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 재우고 나서 이 맘스 캘린더를 다 봤어요. 매일매일. 매일 봐야 전체 그 권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 맘스 캘린더에 있는 그 영어 문장하고 그 해석, 그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쓰고 싶어하는 그 노트에 제가 먼저 써야 아이가 밑에 따라서 글쓰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쓰고 그게 밤에 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잠이 안 들어서 다시 쫓아오더니 제가 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봐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뺏어서 보는 장면이에요. Where are we? In the desert. In the desert. Where are we? Where are we? In the desert. In the desert. It's hot. It's hot. It's hot. There's sand everywhere. I live here. I live here too. 지금 이게 한 5분 이상을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 이렇게 영어 재밌게 하는데 왜 나를 재우고 하세요? 제가 잠들면 하세요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나 잠자고 혼자 하세요? 나랑 같이 하지? 그런 말을 하고 헤헤거리고 가서 잤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제가 그거를 못 잊어요. 그 말투랑 말소리를. 예, 그래서 제가 더 흥이 겨워서 아이를 자고 나서 이제 이걸 또 공부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컸는데도 아이가 잠들고 나서 또 아이 수업 내용 제가 편집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것은 또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또 저는 쭈누가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쭈누가 이제 집에서 하는 그 070으로 자기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곧 없어질 거거든요. 그거로 톡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저랑 톡 대화가 돼요. 제가 학교 문제 때문에 톡방 같은 걸 만드는 게 싫어서 인터넷 때는 전화 안 해주고 폴더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메모장이거든요. PC 버전으로 톡을 보면 여기 기본 경제학,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의 진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가 주요 키워드,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들, 그 다음에 쭈누가 잘 몰랐던 단어 이렇게 따로 체크해서 서치해놓고 발음이 안 됐던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너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좀 틀렸었네. 근데 너 수업 시간에 이거 굉장히 잘했네.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너 이거 준비하고 얘기했더라.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너무 엄마는 보람됐어. 엄마가 이 영상을 찍어놓지 않았다면 쭈누의 매력을 모르고 갈 뻔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다음날도 얘기해 주지만 이 톡방에다가 제가 남긴 거예요. 이렇게 톡방에다가 야 너가 이렇게 잘했더라. 이렇게 저랑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또 백악관에 대해서, 단어 너가 틀렸던 거에 대해서, 또 너 이런 거 되게 잘했더라. 이런 칭찬을 내가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웃긴 사진, 귀여운 사진, 이런 거 뭐 주문하면 주문한 사진, 이렇게 우리 또 사랑해요. 이런 얘기들을 뭐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글루건을 주문해줬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네가 여드름이 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는 또 확장된 표현이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 그 다음에 얘가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 이런 거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톡에서. 예, 그런데 이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쟤는 뒤에 있는 자기 방에, 저는 이 방에서 이렇게 계속 서로 톡으로 얘기하고 데이트하듯이 얘기하고 또 재미있는 것들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봤으면 좋겠는 영상, 그 다음에 왜 너희들이 컴퓨터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게임에 빠지면 너희가 정신이 어떻게 돼서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톡방에서도 나누고 메일로도 보내고 있어요. 아이를 조금 어른 대우도 해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나중에 사춘기 때도 꼭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질 건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영어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고요. 그게 생각날 때마다 제가 그냥 그 몰라방을 아무 때나 진짜 상시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제 엄마들이 얘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얘기는요. 비관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그런 말투로 하셔야 돼요. 네, 어떤 걸 얘기하거나 또는 표현할 때 내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는 아이들, 그게 강한 아이들은요.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은 생각할 줄 몰라요. 비판적이 돼요. 그게 엄마 아빠가 말하는 방식에서 그렇게 똑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판적인 아이가 또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눈에는 또 아이가 문제성이 있는 아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아이가 비판적이 되면서 엄마 아빠가 또 아이를 너무 그 흑백 논리가,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넌 너무 흑백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중립해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서 자기 주장이 확실해지고 사춘기가 오면서 다른 친구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착한 아이도, 아무리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도 집에 오면 엄마, 내 친구 누구가 있는데 걔는 말하는 게 이상해. 엄마, 오늘 얘가 나한테 이렇게 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줘요. 듣고 나서 그래,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는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한 적이 없니? 너는 혹시 그 아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너는 어떤 얘기를 했었니?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너한테 받아치고 난 다음에 너는 또 어떻게 받아쳤니? 이런 얘기들을 제가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 말고 내가 듣지 못한, 너가 얘기한 거, 너가 실수한 거, 너는 그 아이한테 어떻게 비치고 있었니? 그걸 반드시 저는 얘기해요, 마지막에. 이 아이의 얘기를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고 네 생각도 맞다. 그리고 너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느껴졌겠구나 알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반대편에 서 있던 아이, 그 아이는 내가 봤을 때 준우야, 너도 사실은 감성적이고 되게 예민한 아이야. 그럼 너의 말투가 가끔은 엄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도 아닌데 너가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엄마한테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는데 감정이 이미 상한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엄마는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그 아이도 너한테 화가 나고 같이 속상했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준우 이야기를 들으면 50%만 믿어. 왜 50%만 믿냐면 내가 본 거, 너한테 들은 것만 믿는 게 50%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다 믿는 거야. 나머지 50%는 내가 보지 못한 거,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놔두는 공백이야. 그것은 너가 나한테 섭섭해하면 안 돼. 난 너를 100% 믿은 것과 같아. 50%를 믿은 거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도 엄마는 그럴 거야. 선생님이 엄마한테 학교에서의 어떤 일을 얘기하면 엄마는 선생님 얘기를 들을 때도 선생님이 이쪽 저쪽 모든 것을 다 상황을 얘기하고 계신지 그걸 먼저 파악해, 엄마는. 그런 다음에 엄마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느껴지면 그건 준우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엄마는 여기 엄마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예를 들면 엄마가 같이 일하는 스텝이나 또는 어떤 같이 일하는 어떤 분들 그리고 카페에서의 엄마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쪽에 예를 들면 엄마가 일하고 있는 세이펜의 편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엄마의 편만 듣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중간에서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들은 거, 본 거 그것들을 토대로 얘기하거든. 그래야 내가 중간에서 정말 정확하게 공평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너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딱 50%만 믿어야 너를 다 믿어주는 거야. 나머지 50%는 엄마도 그 아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엄마가 옆에서 서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는 믿어서는 안 돼. 그래야
엄마가 너를 올바르게 키워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눈치 못 채고 가잖아? 너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눈치 못 채면 그건 내 아이를 내가 감싸주고 밖에서 내 아이가 잘했어요. 얘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면 나는 너를 망가뜨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한두 번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면은 어느 순간 아이가요. 조금씩 달라져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얘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도 나는 이랬어요, 엄마. 그때 내가 날카로웠나 봐요. 제가 좀 요즘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늘기 시작해요. 그거는 남도 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솔직히 준우라고 실수 안 했겠습니까? 제가 낯뜨거운 실수도 했었고 그 실수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두 손 모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했었고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그 실수가 아이가 악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인 실수로 했는데 그게 큰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지른 실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는 그 어머니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한테도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주먹구구식 사과가 아니라 왜 제가 사과를 하고 있는지 제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혹시 기분이 상하시고 아이한테도 염려가 되시면 연락을 끊게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아이한테 또 제대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에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마무리 짓고 천천히 가요. 이 일로 인해서 숨기고 싶고 제가 이런 아이가 실수한 걸 왜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그것도 내 아이거든요. 그 실수하고 창피했던 것도 다 내 아이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이예요. 그게 이러면은 내 아이가 아니고 잘하는 것만 내 아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이러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 안고 가야 돼요. 내 아이는 이런 것도 잘했었다. 자랑도 하고 싶지만 내 아이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준우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너를 위해서 200번도 누구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반드시 너가 왜 잘못했는지 알길 바란다. 너로 인해서 누가 너의 실수로 인해서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 경우 나는 네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제일 무섭다. 무릎을 꿇는 게 무섭지 않다. 나는 엄마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어떤 엄마든 어떤 사람이든 상대한테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엄마는 자존심 상하거나 그것이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으면 엄마는 흔쾌히 사과하고 무릎 꿇을 용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 그리고 네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때 나중에 그대로 크는 거 그게 엄마는 가장 마음에 걱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도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 읽을 때도 지금 몇 분 안 남아서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책 읽을래 말래? 책 읽을래 말래?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흑백이죠. 예. 자, 준우야, 너 책 읽을 거야 말 거야가 아니라 준우야, 우리 책 읽는 시간이야. 너 어떤 책 읽을래? 나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지금 읽어주고 싶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쪽으로.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 자꾸 엄마 말 안 들으면 주사 맞으러 갈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주사를 벌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쁘게. 병원이 나쁜 것처럼. 그쵸? 너 자꾸 말은 들으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거야는 주사도 나쁜 거고 병원도 나쁜 거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사나 병원은요. 우리한테 고마운 거예요. 주사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준우야, 너 우리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돋보기를 봤을 때 땅구멍이 되게 커져서 구멍이 많은 거를 봤었지. 피부에 구멍이 많았었지. 그게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맨살 같지만 거기에 구멍들이 있잖아. 우리 주사 바늘이 얇아서 그 구멍을 조금 넓히고 들어가는 거야. 따끔한 거지 아픈 게 아니야. 너 몰랐구나. 주사는 우리 몸에 병을 낳기 위해서 약을 입이 아니라 땅구멍으로 넣어주는 거야.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딱 1초야. 그리고 사람이 주사를 맞거나 어떤 무서운 공포물을 보거나 할 때 왜 무서운지 아니? 상상을 해서 무서운 거야, 상상. 공포심을 느끼는 그 시간이 무서운 거지, 사실 그 막상 닥치고 나서 주사를 맞잖아? 그럼 별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쭈누는 지금까지도, 옛날에도 그 쥐적 같은 게 나서 12개를 레이저로 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도 울지 않았어요. 제가 모든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별거 아니야. 너 쥐젖을 놔둬서 이게 막 수없이 막 네 몸을 뒤덮어. 너 그게 더 낫겠니? 저 레이저 하기 전에 발라서 30분 동안 발라놓은 그 연고가 널 안 아프게 해.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무엇을 얘기할 때 긍정적인 쪽, 그리고 하고 안 하고 흑백이 아니라 설명해주는 쪽, 예, 요런 것을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해주셔야만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뭐든지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예, 그리고 칭찬할 때도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는 왜 지금 혼을 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다 오늘 영어를 듣기 위해 오셨겠지만 사실은 영어하고도 다 관련된 거거든요. 영어든 그림이든 수학이든 그리고 국어든 그 모든 교육에서, 통합교육에서 부모님의 대화와 사고방식과 그다음에 관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를 키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심지입니다. 중심, 뿌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 표현한 적 있는데, 뿌리가 썩었는데 뿌리가 썩었는데 위에 있는 열매가 벌레 먹은 걸 걱정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은. 그 위에 있는 벌레가 그 사과가 벌레 먹어서 썩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뿌리가 썩어서 나무가 지금 안 좋아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열매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랑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있고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열매에 뭐 벌레가 파먹었든, 우리가 신문지를 싸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뭐 열매가 자라다 말았든, 그 어떤 결실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무턱대고 막 나무만 자라라 물만 주고 비싼 교재만 갖다 던져주고 그랬을 때 아이가 그냥 잘 자랄 수 있는지, 튼튼한 나무가 클 수 있는지, 그것은 부모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제가 사실은 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역시나 이 이야기를 다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하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모자랍니다. 1분 남아서 이제 끝날 텐데요. 사실 여기 이렇게 페이지도 많이 준비했어요. 아이가 저랑 같이 그 베스트,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도서들에 대해서 시상식 하는 거, 그다음에 차 타고 가면서 저랑 했던 그 영어 모습, 이렇게 저랑 탐색했던 사이트워드 공부하던 모습, 얼마나 듣기가 중요한지 어학기를 주머니에 들고 다녔던 모습들, 이런 거. 네, 이것들은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몇 부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거로 꼭 여러분하고 같이